네, 이제 앞에서도 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잘 출범했으면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통합 과정의 길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으로 보이는데 광주시장 예비 후보시죠. 이병환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모시고 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예, 우선 신당 창당이 코앞인데요. 집안 싸움이 좀 자꾸 들려오는 것 같아서 어떠세요? 이계한 공동위원장이 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래서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예. 사실관계 뭐 제가 직접 하는 거 그러고 평가 뭐 논평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예. 집안에 큰 대사, 네. 본식을 앞두거나 큰 제사를 모신다고 하면은 네. 뭐 그런 소소한 일 가지고도 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방 기초위원인데 예. 어느 날 경로당 어르신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네. 상차림할 때 네. 조율이 씨가 맞냐? 조율 시가 맞냐? 네? 그러니까 감을 먼저 놓냐? 배를 먼저 놓냐? 그렇죠. 배를 먼저 놓냐?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집안의 중심 그리고 종손이랄까요? 그런 분이 와서 어르신이든 뭐든 결정을 해야죠. 이렇게 결정하면은 그렇게 가는 게 또 뭐 큰 대사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결혼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분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뭐 사돈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제 다르다 보면 깨지는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잘 하셔야 하는데 이건 좀 잘못 왜 신당 정강 정책에 6.15 14선언 삭제를 요구했다가 하루 만에 처리하게 됐는지 이 사건은 너무 민주당의 뇌관을 건드린 이건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예. 특히 광주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네.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그 당시 후보죠. 후보가 하신 말씀을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네. 6.15 14 정신을 계승해서 발전시켜 간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리고 5.18이나 4.19도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역사인데 이렇게 또 6.15 14는 또 평화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쌓은 중요한 소중한 역사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광주에서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분개하셨던 것 같아요. 놀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역시 뭐 오늘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안철수 공동대표십니까? 의원께서 자기 뜻이 아니다는 걸 분명히 밝히시고 오늘 또 광주에서 또 안철수 위원장 오늘 광주 내려가서 설명했다. 설명을 하시고 또 그 논란이 빚어진 데서 사과를 하셨더구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전혀 그거 본 뜻이 아니었겠구나. 그러나 문제는 있죠. 왜 그러면 실무선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소통의 문제가 있었나. 그렇다면 좀 이건 분명히 바로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선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중요 실무자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조금 문제다. 글쎄 그래서 정치력에 아직 정당 정치에 저도 이제 그런 정치적 현장에는 많이 뛰어들지 못했습니다만 표현이나 이른바 대변인이나 의원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은 표현에 상당히 기술적 표현을 많이 하면서 받아들이는 분들의 그 생각까지도 감안을 해서 의견이 있더라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차질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자꾸 터져 나오는 게 중도 표방과 야성의 회복 중에서 이게 이제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신당을 살리는 길은 어떤 것이라고? 저는 제가 광주시장 출마하면서도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분열될 야권이 하나라 되고 통합되고 새로운 창출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지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새로운 당은 저는 덧셈의 정치로 가야 된다. 이제는 왜냐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전두환 정권이 만든 민정당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예. 색깔 바꾸고 간판 바꾸고 그랬죠. 주인 바꾸고 네. 주주 바꾸고 예. 그러나 깨지질 않는 이유는 물론 다른 데 있습니다. 네. 뭐 기득권이나 이익 집단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보수 세력이 끈끈이 묶여 있는 것도 있는데 예. 야당은 가치 중심의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고 단일 야당으로 해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극단의 좌우 세력이 아닌 한 예. 대다수 국민들은 예. 이제는 이념 논쟁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정책의 사안의 하나하나를 따져서 예. 그게 합리적이냐 옳으냐 예. 예. 거기서 지지를 표방하지 않나 예.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시기 어떠세요? 지금 기초선거 불공천 재검토하자 하는 얘기. 저는 원래 잠이 안 온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기초- 저는 원래 기초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4년을 지키면서 예. 제가 평소 주장했던 건 그겁니다. 예. 광역 단위에 기초 무공천해야 된다. 아. 그런데 예. 그건 그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네. 제시를 하길래 야 정말 잘 된 거다. 아 그렇게 보셨군요. 네. 왜냐 중앙 정치로부터 지방 정치가 하부 구조가 아닌 자치 구조가 종속도 가야 있었죠. 된다. 사실 종속. 예, 그걸 벗어나려면은 예. 그 기초 무슨 네, 네. 무공천 양당이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예, 예. 이 점에 있어서는 네. 물론 혼란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 저는 이 부분은 집권 여당이 배임을 했다. 네. 일종의 국민들에게 속임수를 쓴 것처럼 보이는 거. 예. 이건 분명히 또 바로잡고 가야 될 네. 정치의 질서고 논리고 도리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정말 새 정치를 바라고 네. 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은 예.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네,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광역단체장도 다 뺏긴다 뭐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 글쎄요. 저는 뭐 그건 시민들의 표심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초단체장은. 기초단체나 기초위원들은 예. 어차피 이건 뭐 새누리당 한 명 대 예. 뭐 다기화될 거 아닙니까? 많이. 예, 그렇게 되면 그건 불리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불리하지만. 네. 그러나 지금 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 집권 여당의 배임과 네. 대국민 신뢰를 버린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장 출사표 내셨죠? 네. 네, 야당 텃밭이기 때문에 경선 룰에 아무래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나선 후보들께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좀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경선 룰은? 광주하고 대구는 네네.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특수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예. 왜냐? 대구는 새누리당 후보가 공천이 돼버리면은 선거 하나만. 당선입니다. 선거 하나만 하게. 광주도 그동안 민주당 후보가 공천이 되면은 예. 당선 등식이 되다 보니까 네. 막상 투표율은 네. 찬반 투표가 돼버리고 시민들은 구경꾼이 돼버리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 누구 유불리를 떠나서 네. 지금 몇 분들이 같이 저도 경쟁자로 있습니다만 유불리를 떠나서 어차피 근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경쟁 구도였는데 또 합쳐버렸단 말이에요. 예. 신당이 나오면은 더 큰 예를 제가 90년에 3당 합당보다 더 큰 집단이 광주에 들어선다. 예. 그러면 이건 선거 하나만 하지 않냐. 거기서 후보가 하나 나와버리면. 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맡기자. 그러나 무조건 맡길 게 아니라 4명이든 5명이 나왔다면은 예. 컷오프를 하자. 예. 최소한의. 컷오프. 네. 그래서 복수로 예. 공천 일단 시민에게 복수로 맡기자. 만들어서 시민에게 또 맡기자. 이제. 맡기자. 아, 예. 그래야지 선거가 축제가 되고 예. 투표율도 높아지고 예. 또 혁신적인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의 경쟁을 좀 보여주시고요. 예. 아니, 이건, 그리고 뭐 네, 그러면 더 가열되고 정책 경쟁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초자치단체 구의원 가신 것도 좀 화제가 됐던 일이고요. 그 경험이 아마 앞으로 정치 생활에 좋은 네. 도움이 될 것 같고 끝으로 여쭙고 싶은 건 노무현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정신을 정치적으로 예. 많이 팔아라. 예. 제대로 팔아라. 아. 왜냐, 노무현 정신이란 게 정치적 업적의 공고와 상관없이 예. 그분은 돌아가신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친박하고 다릅니다. 예. 뭐 권력이 있어서 이득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원칙과 신뢰, 지역주의 극복, 균형 발전,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네. 이런 걸 주장하면서 내가 네. 노무현주의자다 하면은 그건 좋은 일 아니냐.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선거 때 나는 노무현 정신을 반대한다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왕 광주 시장에 도전장을 내셨으니까 그토록 각오를 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단기 필마 정신입니다. 예. 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격려를 해주시더군요. 네. 뭐 다윗의 돌멩이를 든 심정을 이해하라. 네. 다윗의 돌멩이에는 그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의지가 담겨 있지만은 예. 이병환 후보가 들고 있는 돌멩이에는 예. 시민의 뜻이 담겨 있다는 그런 각오로 예. 싸우면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예. 그런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 계시니까 광주시장에 또 나서시는 분들께도 기회가 열려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청와대에서 경험, 여러 가지 정치 경험을 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한 그리고 광주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병환 노무현재단 이사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